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 이제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좀 전망이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역대급 이제 반도체 한파에 영업이익이 90% 넘게 줄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무려 1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거든요. 예.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1조 원이 될 것인가? 일부에서는 3천억 원 정도로 낮아지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또 반도체만을 좀 줄여보게 되면 4조 원 내외에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반도체에서 적자를 본 건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14년 만에 첫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 실적 관전 포인트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분기 실적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던스라고 해서 향후 실적 전망치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마이크론도 실적은 안 좋았지만 CEO가 나서서 실적 좋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감산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업계 1, 2, 3위 가운데 2위 업체, 3위 업체가 감산하겠다라고 하는데 삼성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감산하지 않겠다. 예.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과연 삼성도 감산을 할 것인가. 예,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세 번째가 이건 삼성이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대미 이 칩스법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 지금 보조금을 받자마자 발목이 잡히는 양상이고요. 기밀까지 이제 공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상반기 내 업종이 돌아설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1분기도 안 좋지만 2분기도 안 좋다라는 건 이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격과 디램 출하량 모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재고만 지난해 말 기준 거의 30조 원 가까이 쌓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램 가격이 1분기에 20% 넘게 떨어졌고 2분기에도 10에서 15% 추가 하락 전망이 있어서 과연 그러면 이 상반기가 저점을 뚫고 하반기에 반등할 것인가. 그 단초를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모으고 있어요. 지난해 말부터. 그러니까 미리 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적 전망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사놓을까? 외국의 지분율이 지금 51%가 넘어서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역지사지. 그 과거의 패턴을 좀 보게 되면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주가가 그때 매입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를 차츰차츰 이제 이 외국인들은 모으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들은 또 팔고 있거든요, 반대로.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상도 지금 주가가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하반기 이제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보조금 3조 원 받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사실 삼성전자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마 이게 이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5월 이제 이 방미 기간 중 외교적으로 좀 이 해법 좀 매듭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 게 고용 지표가 최근에 좀 둔화하면서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또 IMF 총재가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 수준 정도에 머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우선 이제 IMF 총재는 이제 이 연차 총회가 워싱턴 DC에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앞두고서 이제 가이던스성으로 이제 툭 내비쳤는데 그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5년 동안은 연평균 3%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러면 1990년대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게 된다라는 건데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그 10년 동안에 연평균 한 3.8%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었는데 코로나 이후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금융위기 조짐이 보이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올해 전망은 어떻게 내놨느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였거든요. 네. 근데 3% 미만이니까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지역별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가이던스성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별 그리고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밝힌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트를 준 건 뭐냐? 올해도 이제 금융 부분 위험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흥 경제 성장 동력이 강하고 올해는 특히나 세계 경제 성장의 절반은 중국과 인도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시아 신흥 국가에 대해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고 또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오는 11일입니다. 업데이트된 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역별로 그리고 국가별 성장 수정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밤사이 좀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상승했고 유럽 증시도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출발은 좋지 않았거든요. 네. 뉴욕 증시가 지금 요 근래에 경제 지표가 다 꺾였어요. 특히 고용 지표가 꺾였습니다. 예. 고용 지표는 사실 연준이 굉장히 주시하는 지표예요.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인건비발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 긴축을 계속해서 예고했었는데 오늘 발표됐던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만 8천 건이 나와서 예상치 20만 건을 웃돌았는데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제 20만 건 이상 늘어난 건 지금 지난 3월 초 이후 한 달여 만이고요. 근데 앞서서 나왔던 ADP의 민간 고용도 좋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일 미국은 휴장이에요. 이 부활절 직전 성금요일은 휴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7일에 발표된 노동부의 3월 고용당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지표가 만일 이 지표마저 서비스업 일자리가 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미국도 경기 침체를 피해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연준이 고민이 좀 커졌어요. 물가 감안하면 계속해서 긴축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고용 지표며 금융시장 역시 지금 간신히 지금 붙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5월, 6월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건 이제 소비도 꺾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 비서비스업 전부 다 꺾인 것으로 나와서 미국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월가의 향제에는 이제 제이미 다이먼 CEO가 주주들한테 서한을 보냈어요.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만약에 대비하라, 만반에 대비하라라는 뉘앙스였기 때문에 아마 이걸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유럽국 주요 증시도 올랐습니다. 뭐 독일, 프랑스, 런던 증시 1에서 0.2% 내외로 올랐고요. 국제유가가 또 올랐어요. 국제유가 어제 하루 잠깐 내리고 지금 6거래일 가운데 하루 빼고 지금 닷새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오페크 석유 수출국 합의체의 이제 감산 소식이 또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배럴당 80달러 70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무려 7% 가까이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또 씁쓸한 소식인데 요즘에 그 소득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로소득 상위 0.1% 직장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15% 가까이 거의 늘어났는데 반면에 이제 중위 구간 직장인들은 3.8%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이게 좀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격차가 32배 난다.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위화감도 생기고요. 점점점 이 소득 구간별로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상위 1%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분들 연간 소득이 9억 5천만 원이 넘어요. 1년 전에 비해서 15% 올랐어요. 인상분만 1억 2천만 원이에요. 반면에 중위소득 구간에 있는 연평균 근로소득은 3천만 원 남짓입니다. 네. 인상률이 3.8%예요. 109만 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109만 원 올랐고 한 사람은 1억 2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이게 32배인데요. 1년 전에 28.8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높은 것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예를 들어서 상위 1%로 기준을 좀 넓혀보면 1%의 근로소득은 3억 1천만 원이에요. 중위소득과 소득 격차가 10.6배인데 1년 전에 9.9배에서 더 늘어났고요. 예. 자, 10%로 넓혀보면 상위 10%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예. 네.
여기 마찬가지로 중위소득자와의 격차가 4.3배 차이가 나는데 1년 전 4.1배보다도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집중도가 훨씬 더 좀 커지고 있다. 특히나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30% 넘게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금 양극화를 어떻게 좀 해소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좀 격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었고요.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면 중국이 히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를 추진하면서 미국과 일본 반대체 규제에 좀 맞불을 놓은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비롯해서 칩스법을 통해서 지금 동맹으로 지금 대중국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중국이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마이크론이었어요. 예. 마이크론 이제부터 수출할 때 안보 심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걸고 넘어졌죠. 이번에 히토류예요. 히토류는 예전에 일본도 당한 아픈 경험이 예. 있는데 똑같은 히토류입니다. 근데 히토류의 영구 자석이에요. 이 영구 자석은 쓰임새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여기가 전기차의 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일 뿐만이 아니라 항공기, 로봇, 휴대폰, 에어컨, 무기와 같은 첨단 제품의 경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중국산이 거의 네오디움 자석의 경우에는 84%, 그리고 코발트 자석의 경우에는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대부분 일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일 정말로 중국 제품 수출을 제한할 경우에는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걸 가져오지 못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게 사실은 당연히 지금 미국이 지금 이 일본, 네덜란드, 대만을 통해서 대중국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갖고서 이제 이 지금 반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탈탄소화의 필수적인 이제 자석의 공급망을 좀 장악해서 이 경제적 패권만큼은 이제 어떤 막카드로 미국과 좀 대응해 보겠다라는 심산이기 때문에 이 자칫하면 미국이 치이고 중국의 또 네. 차이는 우리 이제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중 경쟁 구도의 불똥이 너무 크게 튀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